But really and truly, the things that fall apart with normal OEMs isn't the body. That can always be fixed. But the thing that Tesla's got that nobody else has got, look at those electric motors. They outperform everybody. Look at the battery pack. It outperforms everybody. Look at the electronics. It outperforms everybody. They've got less wires inside their vehicle because they've got the forethought to know where they can make the shortest cable. Look at the HVAC system, the heating and ventilating system. It's a work of art. It doesn't come from an automotive mindset. It comes from a space mindset. I mean, when you start looking at all the things, they're inventing their own chips. They have their own material science, like the electric motor. The electric motor has got magic inside of it on the casing, the aluminum casing, and then you've got the magic associated with the mega castings, and they just don't stop. They got 11 more machines on order. Wow, jeez. Are you kidding me? Yeah, so the rest of the guys might want to try it, but where are they going to get? There's only 2 companies that make it, and they're both owned by the same company. They're going to have a hard time finding anybody to build what they want to build if they want to try and go into the die casting business.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The legacy costs that they've got won't allow it. Do you think that Tesla's going to end up getting overtaken by another electric vehicle company? No. There's no chance. They're ahead on manufacturing techniques. They're ahead on electronics. They're ahead on battery technology. They create their own stuff. Who's going to catch up? Does Apple have a chance? I can't talk about that. I can't talk about that. So there we are. Next. 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팔기 전에 이 영상은 꼭 보고 결정하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녹음을 하려다 보니까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오늘 음질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냥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영상을 들으실 때 사운드의 어떤 질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컨텐츠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를 구입해서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되어진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변동성이 심한 요즘 이 테슬라 주식을 팔고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고 나서도 테슬라를 팔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저는 영상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힘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면 영상 속에서 인터뷰에 응한 샌디 먼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샌디 먼로는요, 오래전에 이 테슬라 전기차를 완전 분해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냥 분해도 아니고요, 완전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상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측면을 디테일하게 전문 기술자로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그 이후에 완전 유튜브 스타가 돼버립니다. 덩달아서 테슬라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일반 사람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샌디 먼로는요, 이 GM과 포드 등에서 자동차 전문 기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GM에서 일을 했고요, 또 포드와도 일을 했고, 지금은 자문을 기술적으로 해줄 정도로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전문 기술자,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의 일종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보통 하는 일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분해합니다. 완전히 분해합니다. 나사 하나까지도요. 그래서 완전 분해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래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완전히 공개를 해버렸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보통 사람들도 테슬라 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테슬라가 얼마나 압도적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한 사람이 바로 샌디 먼로입니다. 그래서 샌디 먼로가 유튜브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모델 3에 이어서 모델 Y를 분해한 후에 아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델 3보다도 모델 Y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정말 테슬라의 그 전기차의 한계는 어디인가를 정말 생각해 보게 할 정도로 굉장한 그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 앞질러 있다라는 얘기를 영상에 했던 것처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는 연달아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직접 개인 인터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일론 머스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영상 부분도 제가 곧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샌디 먼로는요, 일론 머스크와도 인터뷰했고, 그리고 그저께군요. 그저께는 이 케빈과, 오늘 보셨던 영상인데요, 이 케빈과 이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생각들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최신 이야기, 또 업데이트된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요, 영상에 나왔던 내용과 또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 내용들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자 이 먼로가요,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5년도 아니고 또 그냥 10년도 아니라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기술은 5년이 앞서 있고 또 다른 기술은 한 10년 정도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정도 앞서 있다라는 거죠. 자, 5년과 10년이라면요, 정말 전통차가 테슬라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차들이 개발하는 데만 5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 테슬라가 멈춰 있지 않잖아요. 또 테슬라는 또 앞달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차들이 테슬라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자, 이어서 나왔던 그 얘기가 참 재미난데요. 테슬라의 기술이 앞서 있는데 그 앞선 기술이 단순히 전통 자동차 회사의 관점에서 나온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우주 비행선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주 산업, 스페이스 산업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전통차나 경쟁사들이 따라오기가 힘든 게, 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또 CEO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들이요, 상호 호환적으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술이 넘사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도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테슬라가 뛰어난 것이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전자전기 기술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한 회사, 즉 테슬라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중에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떤 회사는 제조 기술이 뛰어나대요. 제조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은 주로 도요타나 폭스바겐, 뭐 전 세계 1, 2 기업을 이제 내연기관의 1, 2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회사들은 제조 기술, 즉 매뉴팩처링 기술은 좀 뛰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컴퓨팅 기술만 뛰어난 회사가 있어요. 뭐 애플이 뛰어든다면 컴퓨팅 기술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전자전기 기술만이 있는 회사도 있고, 배터리 기술은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죠.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이 테슬라는 넘사벽인 이유가 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테슬라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했던 얘기도 참 흥미로웠죠. 다른 경쟁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Nope 이랬죠. 사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미국 주류 언론들에서 테슬라는 경쟁에서 따라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숏셀러들, 공매도 세력들은 전통차, 전통 강자 회사들이 뛰어들기만 하면 테슬라는 따라잡힌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전통 내연기관차에서 평생 일해온 유명 이런 기술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다른 경쟁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nope,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내연기관차에서 오랫동안 일한 이런 전문 기술자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요, 여러분, 그 게임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테슬라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이 먼로가 굉장히 뜸을 들였죠. 답을 못하고 있다가 계속 뜸을 들이다가 웃으면서 내가 I can't talk about that, 지금 얘기할 수 없다라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 이 애플이 뛰어든다라고 해도 그 웃음의 의미, 이 먼로의 의미는요, 지금 현재 사실은 애플이 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그냥 핸드폰이나 계속 만들고 그 서비스업이나 계속 해라는 식으로 읽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플이 뛰어든다 한들 이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컴퓨팅 기술은 뛰어나지 여러분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대적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했던 얘기들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내용들은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여섯 번째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진 공장들과 관련 부품사들, 즉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엔진 공장들과 관련 부품사들을 정리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자로 일해본 경험상 이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딜러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딜러십들을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전통 회사들이 딜러십 하나 없는 테슬라를 이기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딜러십 얘기를 하면서 폭스바겐을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폭스바겐이 현재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요.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판매할 때 딜러십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을 딜러십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근데 폭스바겐이 딜러십을 통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그 지금 통계로 나온 판매 숫자가 아마도 허수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딜러십을 통해서 판매가 됐다라는 것을 기록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즉 테슬라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어지는 것은 다 확실한 건데, 폭스바겐이 전통 딜러십을 통해서 판매할 때는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말은요, 현재 테슬라를 바짝 쫓고 있는 폭스바겐이 공개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 그 숫자를요,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테슬라를 팔려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